그 하이니켈 쪽하고 LFP 배터리 가격 따지면 한 20% 정도 싸다는 거 아니에요? LFP. 근데 이것도 지금 리튬 가격 떨어져서 그렇죠. 리튬 가격 올라가면 이 격차도 사실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LFP 배터리가 리튬을 더 많이 쓰니까. 그게 따지면 NMX라고 하는 코발트 프리 쪽은 가격대는 약간 비싸지만 성능은 더 좋단 말이에요. 걔네들이 만든 배터리에 제가 볼 땐 최소 몇십 % 이상은 제대로 쓰지도 못한 배터리예요. 그리고 그 캐파는 나중에 구조조정되면서 다 쓰러질 거예요.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지금 공가행 될 거라고 막 헛소리 떠든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중국의 장비 업체들 수준은요, 한국 업체들보다 한참 처져요. 뭐 공정 자동화 측면에서도 그렇고, 예, 그게 안 되니까 에너지 연술로 그냥 한다니까요. 한국 배터리가 강한 7대 이유, 제가 한 7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고가 프리미엄 시장의 기술력이 뛰어나다. 스마트폰 시장에서 1등 기업 어디입니까? 네, 애플이잖아요, 그죠? 이거 뭐 길게 설명할 필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배터리 시장에서 가장 고가 시장 점유하고 있는 데가 어디죠? 국내 배터리 3사입니다. 중국 CATL, 비아디는 뭐 거의 대부분이 사실은 뭐 LFP이고요. CATL은 사실 뭐 3원계 배터리도 많이 생산을 하는데, 그리고 팔고 있고. 근데 그 부분에서 기술력이 한국이 한 2, 3년 이상 앞서고 있다. 뭐 이런 거는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잖아요. 뭐 그 격차가 이제 좁혀진다는 이야기도 해요. 근데 그거는 알 수 없습니다. 직접 한번 대보기 전에는. 그리고 좀 이따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하고 연결돼 있는데, 미국이나 유럽, 외국에 나가면요, 한동안은 한국의 배터리 품질이 더 좋을 겁니다. 한국 배터리 생산 캐파에서 나오는 배터리들의 퀄리티가 더 좋을 수밖에 없고요. 수율이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한국의 기술력이 앞서고 있는데, 특히 양산되는 배터리, 특히 북미 시장, 유럽 시장에서 양산되는 배터리는 한국의 배터리가 더 좋을 거다. 그게 최소 5년 이상 중국 배터리하고는 상당히 격차를 내고 그렇게 앞서갈 거다. 이렇게 이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이야기 하죠. 뭐 테슬라가 LFP 배터리 확대한다더라. 뭐 폭스바겐이 어떻게 한다더라. 벤츠가 어떻게 한다더라. 뭐. 그런데요, 테슬라가 만든다고 하는 배터리 뭐죠? LFP 배터리 아니고 다원계 배터리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3원계 배터리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테슬라가 자체 내재화하겠다는 물량을 왜 3원계 배터리로 만들려고 할까요? 저 배터리를 일정 부분 내재화하겠다라는 것은 기본적인 전략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일단 배터리 셀 업체들 물량에만 너무 의존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공급망 교란 같은 것들이 일어나서 혹시라도 제때 조달을 받지 못할 때 그 차질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가 있습니다. 두 번째, 공급은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뭐 일정하게 내재하는 물량이 없으면 계속 뭐 배터리 업체들한테 가격 협상력 측면에서 끌려다닐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는 배터리를 지금 내재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테슬라가 배터리 셀 업체들보다 배터리를 더 잘 만들 수 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나 테슬라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들 때문에 공급을 안정적으로 받고, 또 한편으로는 가격 견제력을 갖기 위해서, 협상력을 갖기 위해서 내재화 시도를 계속할 겁니다. 그건 테슬라뿐만 아니라 일부 완성차 업체들도 해요. 그러나 그 완성차 업체들이 주력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배터리 생산 캐파는 또 얼마나 큰데요. 거기에다가 계속 그 배터리 스펙들 계속 올려가면서, 거기에 투자하면서 뭐 광물부터 소재까지 다 조달해가면서 그런 어마어마한 별도의 사업을 완성차 업체들이 다 한다? 굉장히 많은 리소스를 완성차의 퀄리티를 올리는 데 쓰지 못하고 배터리 생산 능력을 키우는 데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바보짓은 안 할 겁니다. 다만 걔네들 입장에서는 일정한 수준의 자기 물량을 확보하는 수준까지는 시도를 해볼 것 같다. 자, 그런데 어쨌거나 가격을 배터리 셀 업체에 비해서 협상력을 가지려면 가장 핵심적인 배터리 스펙으로 개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테슬라가 진짜 그렇게 LFP 배터리가 좋다고 생각한다고 그러면 LFP 배터리를 개발하지 왜 3원계 배터리를 개발합니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서 그냥 판매량 기준으로 한국 배터리 뭐 판매량이 뭐 훨씬 앞선다. 또 유럽에서도 뭐 충분히 가반을 넘는다. 뭐 이렇게 이제 나중에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전반적인 매출 규모, 이익률 뭐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한국이 중국보다 훨씬 앞설 겁니다. 그건 나중에 결과를 보면 알아요. 4년, 5년 후에. 아니, 뭐, 테슬라가 그러면서도 뭐, 요번에 모델 Y도 그렇고, 모델 3에도 그렇고, 계속 LFP 배터리 채용한다고 그러잖아.
아니, 중국에서 저가 경쟁하고 있는데 LFP 배터리 채용해야 되고, 또 이제는 상대적으로 지금 전기차 처음 침투할 때는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의 수준에 맞게 상대적으로 조금 고가 차량들 중심으로 이렇게 개발을 했다 그러면 그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중저가 차량으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이게 뭐 LFP 배터리가 가성비가 좋다, 무슨 뭐 에너지 밀도가 높다 이런 게 아니라 어쨌거나 그냥 겉보기에 싼 차, 그래도 뭐 한 2천만 원, 3천만 원대라도 일반인들이 그래도 탈 수 있는 차, 이런 걸 내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니까 다운계 배터리는 지금 안 되고, 그래서 LFP 배터리를 일단 채용해서 내놓는 거잖아요. 이게 계속 갈 것 같으세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 안 합니다. 하이니켈이 지금 비싸지만 가면 갈수록 하이니켈 배터리의 가격도 점점 좋아질 겁니다. 점점. 그래서 그냥 단순히 싼 게 비직적인 LFP 배터리로 개선할 수 있는 그 성능의 한계가 있는데, 그걸로는 따라올 수 없는 성능을 내면서 가격이 괜찮아질 겁니다. 여러분들 컴퓨터 사용 한번 생각해 보세요. 컴퓨터 가격은 사실 PC 같은 경우 계속 떨어졌죠. 노트북도 사실 안 올라가잖아요. 근데 성능은 어떻죠? 계속 엄청나게 고성능이 된 거 아닙니까, 지금? 배터리도 뭐 그 정도만큼은 아니어도 계속 그렇게 갈 겁니다. 그런 흐름으로 갈 때 LFP 배터리가 쓸 자리가 많을까? 안 그래요. 가성비가 진짜 짱인 배터리가 뭐냐면, 얼마 전에 제가 국내 양극재 업체 사람 만나서도 그런 이야기 들었는데, 그분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대뜸 LFP 배터리가 길게 보면 시장이 그렇게 많이 확대가 될까? 지금 만들고 있는 NMX 코발트 프리 배터리들이 가성비가 엄청 좋은데, 그리고 그건 가격은 계속 떨어뜨릴 수 있는데 성능은 더 좋아지고, 그 하이니켈 쪽하고 LFP 배터리 가격 따지면 한 20% 정도 싸다는 거 아니에요? LFP. 근데 이것도 지금 리튬 가격 떨어져서 그렇죠. 리튬 가격 올라가면 이 격차도 사실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LFP 배터리가 리튬을 더 많이 쓰니까. 그게 따지면 NMX라고 하는 코발트 프리 쪽은 가격대는 약간 비싸지만 성능은 더 좋단 말이에요. 그 가격당 성능으로 따져보면 NMX가 더 좋아요, 사실은. 그러면 LFP 배터리가 쓸 자리가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 다음에 향후 가장 커질 미국 전기차 시장의 점유율이 압도적이다. 무슨 뭐 고시원 하이테크가 뭐 미국 진출한다. 아니 뭐 미국을 100% 먹는다고 그랬습니까? 80% 이상 먹으면 되는 건데, 그 공급량 기준으로는 80%고 아마 매출 기준으로는 한 85% 이상 될 거예요. 그 배터리 3사가 지금 미국 시장에서 그 2025년까지 만들겠다고 하는 생산 계획파가 660기가잖아요. 파나소닉이 한 80기가, 뭐 최대 2030년까지인가? 중국 업체들 이렇게 뭐 한다 그러지만 실제로 지금 지어서 얼마나 빨리 가동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 사이에 한국 업체들 다 자리 다 잡아서 다 밀어낼 텐데, 자꾸 무슨 5%, 10% 그 깔짝댈 수 있는 그 물량 관련한 뉴스들이 나오면 이거 막 떠들면서 봐라, 이거 뭐 미국 전기차 시장 중국도 침투한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계속 만들어내요. 계속. 안 그렇다는 겁니다. 안 그래. 그 다음에 미국 전기차 시장은 빨리 커지기도 하지만 한 향후 10년 정도는 그 IRA 세제 혜택을 받잖아요. AMPC 첨단 제조 그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국 배터리 산업이 받게 되는 추가적인 영업이익이 어마어마합니다. 당장 내년 정도만 돼도 2조 막, 그 다음에는 뭐 3조, 4조 뭐 이럴 거예요. 그게 근데 세액공제 혜택이기 때문에 다 그냥 영업이익으로 바로 반영이 되는 겁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혜택이에요, 이게. 자, 세 번째. 유럽 시장에서 중국산에 대한 반감이 강하다. 미국이 훨씬 뭐 더 강할 수 있죠. 근데 유럽 시장이라고 뭐 반감이 안 강합니까? 유럽 쪽에 여행 간 것만 해도 지금까지 한 열 몇 번 갔어요, 열 몇 번. 짧게 가는 것도 아닙니다. 보통 가면 열흘 이상 저는 갔다 오거든요. 유럽을 가면 제가 굉장히 하여튼 유심히 그 사회를 보고 오고, 뭐 그 나라들을 보고 오고, 그 사람들이 중국산에 대해서 그렇게 선호 안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지금 배제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뭐, 파이낸셜 타임즈의 중국 배터리 공급 과잉 우려, 뭐, 이 기사를 이 박소연 애널이 이제 소개를 했는데, 사실은 이것도요, 유럽 업체 입장에서 보면 중국 배터리 업체들 이제 막 밀려들리니까 중국 업체들이 미국에는 못 들어가고 유럽으로 이제 쏟아진다. 그러면서 이제 유럽 업체들이 이제 싹을 틔우기도 전에 뭐 중국 업체들한테 이제 밀릴까봐 이제 그런 우려를 중심으로 이렇게 사실 쓴 거고요. 사실은 이게 뭐 이렇다고 해서 한국 업체들이 기본적으로 이게 중국 업체들에 밀릴 정도로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파이낸셜 타임즈가 뭐 물론 이제 영국은 사실 이제 뭐 독일이나 프랑스를 주축으로 하는 그런 유럽 국가들하고는 자기네들은 좀 다르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브렉시트를 통해서 이제 빠져나가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럽의 관점에서 쓰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예, 그거는 한편으로는 이런 중국산이 밀려드는 거에 대한 우려와 반감이 그만큼 크다는 겁니다, 사실은. 국내 애널들이 너무 모르거나 아니면 이야기하지 않는 부분이 뭐냐 하면요. 미국하고 유럽에 나갔을 때 중국 배터리 업체들의 경쟁력이 현저하게 저는 떨어진다고 봅니다. 일단 수율 접는데 최소 4, 5년 이상 걸리고요. 그 다음에 투자 비용이 중국에서 걔네들 생산 캐파 만들어낼 때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중국에서는 그냥 배터리 만들 때, 배터리 그 캐파 구축할 때 노동력 엄청 싼, 뭐 예를 들어서 아주머니 노동력부터 해서 뭐 그런 노동력 진짜 인해 전술로 다 동원하죠. 그 다음에 환경 규제, 안전 규제 이런 거 뭐 신경 씁니까? 그리고 이거 뭐 되든 안 되든 캐파 엄청 구축하죠. 저게 수요가 있든 말든. 뭐 20기가짜리를 지었다. 10기가짜리를 지었다. 안 팔려도 돼요. 중국 정부가 한참 보조할 때는요. 그거 야 니네들 이거 짓는데 손실 얼마 났어. 연말 되면요. 중국 정부 지방 정부가 합치면서 다 그거 그냥 다 메꿔줬어요. 그러면서 산업을 키웠다고요. 근데 지금 그게 이제 공급가행 상태가 되니까 지금 넘쳐나잖아요. 뭐 한병화 의원도 그렇고 지금 애널들 중에 상당수가 중국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그 생산 캐파에서 나오는 배터리 물량만 하더라도 전 세계 공급분이 뭐 넘쳐난다. 거기까지 합쳐서 뭐 한국 배터리 그 공급 물량까지 하면 어마어마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초과 공급 상태가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웃기는 이야기예요, 그게. 중국에서 그냥 업자가 정말 품질 떨어지는 거, 그냥 보조금 받기 위해서 그동안 만들었던 거, 그 해외에 경쟁력 있는 자동차 업체들이 채용할 수 있을 수준의 그런 배터리가 얼마나 되는데요. 걔네들이 만든 배터리에 제가 볼 땐 최소 몇십 % 이상은 제대로 쓰지도 못한 배터리예요, 그거. 그리고 그 캐파는 나중에 구조조정되면서 다 쓰러질 거예요.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지금 공급가행 될 거라고 막 헛소리 떠든단 말이에요, 지금. 미국이나 유럽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일단 유럽은 특히 환경규제, 안전규제 엄청 높고요, 장벽이.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유럽도 마찬가지지만 노조의 힘이 엄청 강합니다. 특히 자동차 노조는 얼마나 힘이 센데요. 특히 그리고 노조라고 하는 그 유니언, 예, 유니언에 가입 안 된 노조를 마음대로 쓸 수도 없고요. 그 유니언하고 협상해서 임금 조건이라든지 근로 조건 이런 거 다 협상해야 됩니다. 그럼 인건비 얼마나 많아지게요? 중국 업체들이 지네들 자국에서 정말 그냥 싸게 인력 고용해서 이렇게 그 만들던 배터리를 미국하고 유럽 가서 얼마나 만들 수 있을까요? 비용 확 올라가요. 이게 사실은 양산 개발 능력은요. 배터리 셀 자체의 능력뿐만 아니라 소재와 장비 업체들의 능력하고 같이 갑니다. 그런데 특히나 캐파 구축에 있어서 그 다음에 생산 공정 효율화에 있어서는 이게 얼마나 뛰어난 장비 업체와 함께 양산 개발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중국의 장비 업체들 수준은요, 한국 업체들보다 한참 처져요. 뭐 공정 자동화 측면에서도 그렇고, 예, 그게 안 되니까 에너지 연술로 그냥 한다니까요. 기계 10대가 할 일을 인력 100명 투입해서 만들고 있다니까요. 그 캐파를. 중국에서는 싸게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이나 유럽 가면 그렇게 싸게 못 지어요, 걔네들. 그 공정 장비들이 다 싸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걔네들도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예, 한국 장비 업체들 자꾸 이제 채택하고 있잖아요. 한국 장비 업체들. 한국 장비 업체들의 우선순위 어딥니까? 국내 배터리 3사죠. 국내 배터리 3사랑 같이 가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수요를 잡는데요. 한국 업체들 예를 들면 저 캐파 구축을 해봤으니까 1, 2년 안에 될 게 중국 업체들 처음 지어서 이렇게 올라가려고 그러면 3, 4년 이상 걸립니다, 그거. 세팅하는데도 한참 걸리고요. 수요 끌어올리는데도 한참 걸려요. 아마 초기에는 한 5년, 10년 동안요. 아마 제대로 된 수익성 못 살릴 겁니다. 품질이나 좋을까요, 그게? 안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무슨 뭐 미국 시장이 못 들어가니까 유럽 시장으로 이제 세도하면서 뭐 유럽 시장은 또 한국이 밀려날 거다 이런 소리들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양산 개발 능력이 이제 뛰어나다. 이걸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저희 연구소가 소개했던 종목이기도 하죠. 네. 근데 윤성 FNC라는 경우는 그 업체는 전극 공정에 있어서 믹싱 장비 업체예요. 이게 이 회사가 지금 기본적으로는 그 믹싱의 그 용량 자체를 굉장히 큰 걸 이제 개발해 있는 상태고요. 이게 속도와 효율을 엄청 올릴 뿐만 아니라 이 회사가 지금 개발해서 SK온에 적용하려고 하는 연속식 믹싱 시스템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기존 공정 장비에 비해서 크기를 5분의 1 사이즈로 줄이고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공장의 규모,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공정 장비, 믹싱 장비에
예, 사이즈 자체를 5분의 1로 줄여버립니다. 예, 그러면 장비 전체 단가도 사실은 떨어지긴 하죠. 물론 이제 윤성이 저는 그런 단계로 가면 정말 예, 많은 부분 그 시장을 휩쓸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업체들하고 지금 같이 공정 개발을 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근데 이거는 일본도 못 따라와요. 왜냐하면 일본은 배터리 셀 업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빨리빨리 양산을 안 해봤거든요. 근데 한국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하고 있고 계속 그 배터리 3사랑 이렇게 발맞춰가면서 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양산 개발 능력입니다, 이게. 중국 업체들 질 떨어져요, 질 떨어져. 그래서 유럽 업체들도 발전할 때 다 한국 업체들 예전에 그 중국 장비 업체들 썼다가 지금 다 한국 업체들한테 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런 식의 그 공정 장비들을 지금 개발하고 있다니까요. D&T 같은 경우 LG 엔솔에 레이저 러칭 공급하는 업체잖아요. LG 엔솔만 지금 양극 레이저 러칭을 쓰고 있어요, 이것도. 이것도 공정 효율화가 굉장히 예, 띄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기술 같은 경우 충방전 예, 장비 지금 새로 이제 개발했는데 그 충방전 장비가요. 중국 업체들한테 사실 충방전 기술이 밀렸어요, 이게. 저가로 워낙 공세를 당하다가. 하나기술이 개발한 충방전 장비는요, 이게 사이즈를 또 이게 절반 이하로 줄여버려요. 예, 효율도 훨씬 좋고. 그래서 중국 업체가 얼마 전에 한 1,몇백억짜리 이제 그 수주를 받았는데 그게 중국 업체에서 받은 거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왜 중국 업체들이 그 지네들 거 놔두고 하나기술 거 쓰겠습니까? 이런 식의 경쟁력이 있어서 그래요. 이걸 다 사실은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먼저 양산 개발해가면서 이 업체들하고 손발을 맞춰서 지금 공정 효율화를 예, 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얼마 전에 전액 업체 한 군데 갔다 왔어요. 그 업체 갔더니 1기가 짓는데 얼마 들어가니? 그랬더니 저 국내에 다른 타 업체가 짓는 거 예, 기가당 한 300억 정도 들어가는데 자기네들 100억 정도면 되는데요. 야, 어떻게 그러냐? 그랬더니 공정 자동화를 많이 했답니다. 아니, 그 다 자동화 해놨기 때문에 미국 가서 그 캐파 짓는데 돈도 안 들어가요. 보통은 뭐 우리가 한국에서 짓는 것보다 미국 가면 2배, 3배 정도 더 든다고 지금 캐파 구축에 더 든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꾸로 그 업체는 이번에 만톤당 100억이 진다 하더라고요. 지을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게 한국 업체들입니다, 지금. 이거는 그냥 애널들이 잘 모르는 이유가 뭐냐 하면 왜 양산 개발 과정이 이렇게 중요한지를 잘 모르냐 하면 얘네들이 현장을 안 가보고 탐방을 안 해보거든요. 저는 예, 이런 조그만 소재업체들, 장비업체들 다 찾아다니면서 탐방을 해봤기 때문에 왜 이게 우리가 양산 개발 능력이 앞서갈 수밖에 없는지 그걸 알거든요. 얘네들이 다 협력하고 있고 어떤 기술 개발하고 있는지를 제가 알고 있고 이게 되면은 얼마나 또 앞서갈 수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요. 상대적으로 동박이나 알루미늄박 같은 경우도 한국 업체들이 그런 거 훨씬 잘해요. 중국 업체들보다. 해외 시장에서 아까 이제 뭐 말씀드린 것과 연결되어 있는데 해외 시장에 공장을 정설해 본 경험이 없고요. 하여튼 수율 올리는데 최소 4, 5년 초기 가동 시 수율 극도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처음에 가동하면요. 중국 업체들 같은 경우는 한 몇십 %도 안 날 거예요, 아마. 2025년 이후에 한국 배터리 수익 격차에 의한 재무 상황 개선으로 선제 투자와 고객 장악이 예, 계속 연속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 중국 업체가 나중에 따라온다. 물론 중국 업체가 뭐 중국 정부가 계속 밀어주고 밑져도 뭐 계속 푸시하고 뭐 해주겠죠. 삼성이 처음에 일본 업체들 따돌릴 때는요. 물론 일본은 뭐 그 단위 면적당 수율을 높이겠다 뭐 이랬는데 삼성은 80%의 수율을 가지고 더 넓은 예, 대면적 웨이퍼에서 예, 뽑아내는 양품을 수를 늘리고 그걸 빨리빨리 개선해가는 방식의 혁신을 계속 지속했잖아요. 그렇게 벌어들인 돈으로 계속 캐파 투자를 예, 선제적으로 해갔거든요. 이게 기본적으로는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배터리도 중후장대형 설비 투자가 기본인 산업이기 때문에요. 이제 지금은 사실은 LG 엔솔도 그렇고 SK온도 그렇고 그 필요한 캐파 투자에 비해서 지금 돈이 계속 부족해요. 그러니까 빨리 원래 계획보다는 자꾸 이제 그 카펙스 투자가 이제 지연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24년, 25년 지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미국 정부한테 보조금 받잖아요. 돈이 본격적으로 돌아오면 그다음부터는요, 계속 캐파 투자 더 하고, 그 다음에 기술 끌어올리는데 더 쓰고, 그렇게 하면서 고객 니즈에 맞게 빨리빨리 생산하고, 그러버리면 시장을 장악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핵심 기술도 중요한데요. 핵심 역량 같은 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비엠 같은 회사는요, 저는 핵심 기술보다 핵심 역량이 더 뛰어난 회사라고 생각하는데, 이 회사가 지금, 그러니까 수주를 그렇게 많이 따낼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 기본적으로는 다양한 그 스펙에 그런 양극재들을 계속 개발해가면서 고객 니즈에 맞춰서 계속 빨리빨리 개발하고
예, 그러면서 한편으로 고객들이 필요한 그런 양극재들을 즉시에 공급할 수 있는 예, 수직 통합된 그런 체계들을 갖췄잖아요. 빨리빨리 스펙을 개발하고 예, 그게 고객 니즈에 맞춰서 빨리 생산해서 공급할 수 있는 능력. 예, 이런 거에 굉장히 기민하게 예, 대응하는 업체인 겁니다. 이런 핵심 역량 무시 못해요, 여러분.